지금 세계에서 한국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TOPIK 응시자가 2024년 기준으로 42만 8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4년 전인 2020년에는 21만 명이었습니다. 단 4년 만에 2배가 된 것입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교육 분석 기관 QS는 2026년 세계 최고의 학생 도시로 서울을 선정했습니다. 런던도, 도쿄도, 뉴욕도 아닌 서울입니다. 그리고 세계은행은 2024년 8월에 공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중진국 함정 탈출의 슈퍼스타,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오늘 저는 세계가 왜 한국을 연구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5가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짐작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한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한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류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2012년 PSY의 강남 스타일이 세계를 강타했을 때 당시 UC 버클리의 한국어 교수 박지은 교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20년 전 처음 버클리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수업에는 교포 학생들, 즉 한국 혈통을 가진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더 잘 소통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웠죠. 그런데 2020년대 들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지금은 한국계 학생들이 오히려 다수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BTS. 팬데믹 이후 박 교수의 입문 한국어 수업에서 학생의 4분의 1이 BTS 팬클럽, ARMY 멤버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팬덤 이야기가 아닙니다. K-팝은 8년 연속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한국 문화 콘텐츠입니다. K-팝의 영향력은 음악을 넘어 패션, 뷰티, 음식, 그리고 언어까지 퍼져나갔습니다. K-드라마는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개국에 동시에 방영되고 있고, 오징어 게임은 28일 만에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본 콘텐츠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K-문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학자들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인구 5천만의 나라가 전 세계의 문화를 이토록 강하게 지배할 수 있는가? 하버드, 듀크, UCLA를 비롯한 세계 명문대에 한국학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있는 이유,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어 자체가 갖게 된 위상입니다. 한국어는 세계 언어 서열에서 오랫동안 틈새 언어였습니다. 한반도에서만 8천만 명만이 쓰는 언어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TOPIK, 즉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는 2024년 기준 42만 8천 명입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러시아어 능력 시험 TORFL보다 응시자가 많습니다. 러시아어는 전 세계 약 2억 명이 쓰는 언어인데 한국어 시험 응시자가 그 시험을 추월한 것입니다. 한국어가 명실상부 메이저 언어가 됐다는 뜻입니다. 언어학습 앱 듀오링고에서도 한국어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언어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를 묻는 설문에서 학습자들은 압도적으로 K-팝과 K-드라마를 꼽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 이 시험을 가장 많이 볼까요? 물론 중국, 일본이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그리고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나라들의 젊은이들에게 한국어는 취업과 유학의 언어가 됐습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그 나라 말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연구하는 시작점입니다. 세 번째 이유.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가장 강력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가난해서 부유해진 나라입니다. 1953년 한국전쟁 직후 한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였습니다. 지금 돈으로 따지면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전쟁 이후 서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나려면 100년은 걸릴 것이다.
그 예측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34,165달러입니다. IMF 통계에서 전 세계 31위입니다. 일본 34위, 과 스페인 32위를 추월했습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전쟁의 폐허 위에서 단 반세기 만에 이뤄낸 기적입니다. 세계는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세계은행은 공식 보고서에서 한국을 중진국 함정 탈출의 슈퍼스타로 명명하며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성장 과정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지금 전 세계에는 수십 개의 나라가 빈곤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어떻게 수출주도 경제를 만들었는가? 어떻게 교육에 투자해 인적 자본을 키웠는가? 어떻게 재벌 체제를 통해 빠른 산업화를 이뤘는가? 그리고 어떻게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했는가? 케냐 나이로비의 경제학자들이, 에디오피아 아디스아바바의 정책 입안자들이, 방글라데시 다카의 기업인들이 한국을 연구합니다. 한국의 경험이 자신들에게 적용 가능한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세계은행 연구소, IMF 싱크탱크가 한국 경제 개발 모델을 분석하는 논문을 쏟아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포인트. 한국은 자원이 없다는 게 오히려 강점이 됐습니다. 석유로 쉽게 돈을 벌 수 없었기에 제조업에 집중했고, 제조업의 발전이 반도체와 전자산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현대자동차. 이 기업들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 수준까지 성장했는지 전 세계 경영대학원의 MBA 케이스 스터디에 한국 기업들이 빠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최근 들어 급격히 부상한 분야입니다. 안보와 첨단 기술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반도체 패권을 두고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를 둘러싸고 벌이는 무역 전쟁.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약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AI 붐이 일어나면서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의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챗GPT를 돌리는 엔비디아 칩에 들어가는 HBM. 그걸 가장 잘 만드는 곳이 한국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유지하려면 한국이 필요하고 중국도 한국 반도체 없이는 기술 발전이 멈춥니다. 그야말로 세계의 핵심 변수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K방산이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과 중동,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무기를 확보하려고 전 세계를 뒤졌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한국산 무기였습니다. K2 전차, FA-50 경공격기, K9 자주포. 이 무기들이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압도적이고 납기일을 정확히 지킨다는 평가입니다. 세계 군사 전략가들이 한국의 방위산업 모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떻게 이토록 강력한 방위산업을 구축했는가? 또 하나,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핵무장한 권위주의 국가와 수십 년째 대치하면서도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한국의 경험은 비슷한 위협 환경에 놓인 대만, 이스라엘, 심지어 나토 동유럽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연구 대상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 이것은 가장 복잡하고 가장 흥미로운 연구 주제입니다. 한국은 동시에 두 가지 극단적인 현상을 가진 나라입니다. 하나는 세계 최고의 교육열과 학업 성취도. 한국 학생들은 PISA, 즉 국제학 업성취도 평가에서 수십 년째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2023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한 적 없는 수치입니다. 이 두 현상이 동시에 존재하는 나라. 전 세계 인구학자, 사회학자,
교육학자들이 이 역설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을 연구합니다. 경쟁 교육이 경제 성장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사회적 번아웃과 저출산을 야기했다. 이 결과가 맞는다면 비슷한 경쟁 교육을 추구하는 중국, 싱가포르, 인도는 미래에 비슷한 결과를 마주할 것인가? 한국의 사례는 하나의 경고이자 교훈입니다. 또한 한국은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최상위, 전자정부 서비스 수준 세계 1위를 자랑합니다. 디지털 전환을 가장 빠르게, 가장 성공적으로 이룬 나라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국의 방역 모델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봉쇄 없이 강력한 검사 추적 격리 시스템으로 초기 확산을 막았던 경험. 전 세계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K방역을 연구하고 논문을 썼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도시, 전자정부. 이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전 세계의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봅시다. 세계가 한국을 연구하는 이유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한류. 어떻게 작은 나라의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됐는가? 둘째, 언어의 부상. 한국어가 어떻게 메이저 언어가 됐는가? 셋째, 경제 기적. 전쟁의 잿더미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무이한 사례. 넷째, 반도체와 방산. 지정학의 핵심 변수가 된 한국의 기술력. 다섯째, 교육과 사회의 역설. 성공과 위기가 동시에 존재하는 복잡한 현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연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국이 멋있어서가 아닙니다. 한국이 가진 성공의 이유, 그리고 한국이 지금 직면한 문제들이 전 세계가 곧 마주칠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기술 패권 경쟁, 문화 소프트 파워, 교육 시스템의 한계. 이 모든 것이 세계 곳곳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하나의 실험실입니다. 어쩌면 한국이 먼저 실험하고 있는 미래를 다른 나라들이 관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이토록 연구하는 시대에 여러분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